저는 주로 일러스트랑 설치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찾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누군가에겐 불편한 이야기들도 있고 누구에겐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러스트나 아니면 설치로 작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작품의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을 관객들이 좀 더 빠르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만의 깊숙이 두었던 감정들을 저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 그 형체가 사라지는 스테인드 글라스 물감의 그림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표현하지 않고 깊숙이 두었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취향들을 수집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모은 다음에 그 새로운 공간들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 이제 각자의 그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그때마다 수집되는 좋아하는 것들로 배치된 새로운 공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취향의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공상을 하는 그런 공간들을 시각화를 해서 그때마다의 좋아하는 것들을 사유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선정해서 그에 맞는 매체들을 선택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다르게 생겼는데 한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제작했다는 그것이 바로 맥락이 되는 게 제 작품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작품의 매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라던가 설치, 퍼포먼스가 주로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위한 지침서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작은 명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부제로서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찾습니다 라고 지정해놨습니다. 기존에 작업하지 않았던 퍼포먼스와 비즈 깨기, 자수 등을 이용하여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회는 무수한 이념과 이미지가 넘쳐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자아를 찾아야 된다는 문화 명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성장 소설 같은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루지 않았던 몸에 해나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비즈를 깨본다든지 이번에 천의 자수를 남겨봤는데 천의 자수 남기는 생각 아이디어를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계셨을 때 남겼던 자수를 보면서 여성적인 행위와 매체에 흥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조금 서툴긴 했지만 조금 나름 의미가 있었던 작업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핑크의 사회적 의미 탐색기인데 이는 편견에 관한 작품이고요. 그 편견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단편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편견이 또 다른 사회 현상이라던가 새로운 편견을 낳게 되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이번 작품의 형태입니다. 사실 핑크라는 단어 자체가 혹은 색깔 자체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편견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들 겪고 있다고 느끼는 게 모 웹사이트에 핑크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첫 번째 게시물의 제목이 여성스러운 컬러 핑크 혹은 여성의 색이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젠더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라던가 교재로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요구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시 또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젠더적인 편견을 심어주게 되는 게 그런 핑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핑크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돼서 그래서 이번 작품의 제목이 핑크의 사회적 의미 탐색기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한 저는 인간관계로부터 더 공유를 하고자 그 흔적을 찾기 위해 이름이라는 장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 존재의 사실 자체를 눈에 직접 나타냄으로써 저의 감정에 더 솔직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같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각각의 행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느끼고 생각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면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될 거고요. 저도 역시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반복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가보고 싶었던 공간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제 강가에 대해서 서칭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강가에 되게 흰색의 몰체가 엄청 둥둥 떠다녔는데 그걸 보고 그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홀려서 엄청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잔인한 사건의 이제 뭐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런 가상 속의 공간들을 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매개체가 좀 필요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눴던 텍스트들을 기반으로 그 텍스트들을 레이어를 쌓고 그 텍스트들에서 도출되는 이제 이미지들로 제작된 뭐 가상의 공간들을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디지털 작업에서 도출된 이미지들로 새로운 회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뒤에 그려진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상의 공간, 뭐 가상의 섬이라는 공간을 제작을 해서 그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회화로 이제 사유한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현 시대에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사랑 중에 인스턴트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전시 주제가 상실, 소멸, 생성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 시대에서 다양하게 상실되고 소멸되는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 인스턴트 사랑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최근에 웹툰 데이빗이라는 작품을 보고 작업한 작품인데 그 웹툰의 내용이 인간의 사고를 할 줄 아는 돼지 데이빗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웹툰의 주 내용이 데이빗의 인권 싸움을 주로 다루는 웹툰인데 제가 거기서 보고 만약에 진짜 저희 현실에도 이렇게 데이빗처럼 인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담은 작품입니다. 고기 작품 설명드리자면 저거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제가 저 작품을 만들었을 당시 소라넷이 되게 이슈였던 작품이었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여성을 되게 그냥 한 상품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살면서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뭐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일상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리고 이질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숲을이나 이런 자연적인 공간들을 저희가 못 가니까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 공간에 소파가 되게 덩그러니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이질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이 아닌 것들에 배치된 그런 조각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평범한 그런 주거 단지 안에 주차되어 있는 뭐 노래방 폐차된 그런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노래방 차량이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가지는 편입니다. 있는 게 아니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감정을 잘 통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저에게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말 덕분에 제가 작업을 하는데 더욱더 영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적인 부분이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민들에게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연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게 되었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민들이 타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가 약자인데요.
그 약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낮게 바라보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지만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자라는 의미가 사회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작품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편견에서 파생된 또 다른 편견들이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잣대를 들이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번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저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시 갚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러한 선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많이 기억 남은 에피소드는 한 교수님이 미술은 무엇인가라는 걸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미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자아라는 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위한 지침서라는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일방적인 구애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더 나은 사회에 가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겠나. 그러면 유토피아를 위한 지침서라는 작업을 해서 우리 더 나은 사회를 꿈꾸어 보자 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